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박쌤 채널의 곽봉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온수기 디스펜서 온수기 고장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분해를 해본 결과 메인보드의 문제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를 제가 한번 고장에 대한 걸 한번 집어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자 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경험과 노하우 그런 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잘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항이 있죠. 저항. 여기 메인 트랜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파워라고 보시면 돼. 그냥 파워. 여기 보시면 콘덴서가 있고 여기 여기도 콘덴서고, 여기 보시면 저항 있죠. 저항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칩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 저항들의 수치를 우리가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만색 있고 여기 은색깔 띠 있는 거 있으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얘네들은 뭐냐면 여기 D5, D3, 뭐 D2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이런 게 뭐냐면 다이오드라는 겁니다. 이게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길을 열어주는, 전기 길을 열어주는 하나의, 뭐 예를 들면 DC라는 거는 우리가 건전지 같은 걸 DC라고 그러고, A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20V AC 전류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DC는 못 들어오게 하고 AC는 통과를 시켜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과전류를 방전시켜 주기도 하고, 충전했다가 전기를 보내주고, 충전했다가 전기를 보내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1000마이크로 짜리가 꼽혀 있으면 1000마이크로의 전기가 충전됐다가 보내주고 충전됐다가 보내줘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액상이 조금씩 이제 굳어져 갑니다. 굳어져 가면서 용량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뭐 800이 나왔다가 700이 나왔다가 뭐 그럽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힘이 딸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과전류가 오게 되면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고장의 대부분의 원인이 되는 건데, 대부분 1차적으로 메인보드 의심을 하면 이 콘덴서부터 의심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저항 쪽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테스트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자, 이런 테스트기를 많이 보시는데 많이 쓰시는데, 이 테스트기를 정확한 저항 수치로 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이런 저항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주황색 보이시죠? 주황색은 3을 나타납니다. 3을 나타내고, 예를 들면 검은색은 0을 나타내고, 갈색은 1을 나타내고, 그런 이렇게 색상마다 읽는 숫자 범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를 읽는 그런 룰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글자를 써서 쓰면 좋겠지만 저항은 워낙 작다 보니까 여기다가 글자를 쓰기에는 너무 알아보기 힘든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글자보다는 이렇게 색깔로 표기를 하고 읽게 된 그렇게 되는 건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띠 보이시죠? 첫 번째 띠랑 두 번째 띠는 숫자 항열을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띠는 배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의 몇 승, 10의 몇 승, 10의 8승, 10의 10승 뭐 이렇게 배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 금색깔 띠는 오차 범위, 신호가 들어오는 오차 범위. 금색깔은 0.5, 은색깔은 1.0 이렇게 해가지고 오차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시면 저항에는 R이라고 적혀있죠. 이 R 값은 저항의 소수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수점의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 제일 의심해야 될 게 아까도 말했듯이 콘덴서가 부풀었는지 만져보셔야 돼요.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평한지 안 평평한지 그 밑에 걸 만져보니까는 안 평평합니다. 얘는. 그래서 얘도 이제 고장났을 확률이 높고요. 얘 콘덴서 얘는 평평하죠. 얘는 조금 부풀었어요. 살짝. 그래서 아마 정상 작동을 할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정상 작동을 하는데 아마도 잔량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100 마이크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 마이크론. 잔량 측정을 한번 해볼까요? 아직 안 해봤는데 얘 두 가지는 얘 지금 보니까 얘 두 개네요. 그래서 제가 얘 두 개를 잔량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고장난 게 있나 없나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 테스트기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콘덴서 잔량 측정기라고 있죠. 이 잔량 측정기로 이 콘덴서들이 정상 작동을 하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콘덴서하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기하고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기랑 콘덴서 잔량 측정기하고 두 가지인데, 일단 먼저 콘덴서부터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콘덴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0 마이크로, 그죠?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보자, 정확하게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100 마이크로, 혹시 보이시나요? 100 마이크로. 자, 100 마이크로.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도 100 마이크로. 100, 100, 10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일단은 얘네가 어디 건지 보시고, 요거랑 요거 두 개네요. 요 두 개가 이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100 마이크로가 나와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얘랑 얘가 100이 나와야 됩니다. 보이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를 잘못 맞춰놨네요. 어쩐지 이상하게 나오더라. 자, 100, 200을 최대값으로 놓고 다시 한번 재볼게요. 자, 65 정도 나오네. 65 정도. 100이 나와야 되는데 65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한 번씩 오작동을 일으킬 겁니다. 그럼 얘를 한번 볼게요. 얘 크네. 이거 1000이 나와야 되니까 2000 쪽으로 맞춰놓고 이제 요거 한번 재볼게요. 천 나와야 되는데 824가 나오네요. 뭐 이 정도면 작동은 합니다. 작동을 하는데 정상 작동합니다. 이 정도면 70% 정도 되면 정상 작동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얘가 어디 건지, 요거 두 개인가? 그 옆에 하나 붙어 있고, 그죠? 여기 두 개 붙어 있는 거, 네? 요건가 봅니다. 요거 두 개. 그 밑에 3개짜리 붙어 있는 거 밑에니까 요거 두 개 맞겠네요. 자, 요거 두 개가 100이 나와야 돼요. 자, 다시 200으로 바꿔주시고, 자, 요 두 개. 빵빵하게 잘 나오겠네. 그 100 잘 나오네. 그죠? 자, 잔량 테스트기를 해본 결과, 자, 요거 하나는 교환해 줘야 되겠네요. 그죠? 요거 하나. 자, 그리고 이제 테스트기를 한번 볼게요. 테스트기를 한번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 테스트기를 한번 보자면 일단은 옴에 놓으시고요. 테스트기 중에서 여기 다 보이시는데 요거는 DC, 이렇게 짝대기 두 개 있는 거예요. 이건 DC.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시나요?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짝대기 두 개 있는 V 있죠, V. 얘는 DC입니다, DC. 우리 건전지나 이런 거, 네, 이런 거 재일 때 쓰는 거고요. 자, 이렇게 물결 무늬 있죠, 물결 무늬. 자, 얘가 이제 220V 쓰실 때 쓰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220V 전기 넣으면 쫄아가지고 못하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저도 가끔 넣고 재보긴 하는데, 재보다가 막 쇼트 나가지고 막 불꽃 뻥뻥뻥 함 터지면서 전기 누전도 막 되고 전기도 먹고 막 그러는데요. 저도 전기 12번 통해봤습니다. 통해봤고 오바이트도 막 해보고 해봤는데, 그래서 저도 겁이 납니다. 겁이 나는데, 요거는 이제 전기 놓고 쓰시면 되고, 그거 도저히 겁이 나서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 옴, 전기 다 차단시키고 옴이나 그다음에 여기 도통 테스트, 요 두 가지를 많이들 쓰죠. 전기를 없어도 되니까. 근데 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두 가지를 해버리면 얘가 뻥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를 꼭 내리시고 이거 두 가지를 쓰시고, 전기를 올렸으면 같은 그 안 되도록 예를 들면 뭐 전기선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아시고 대셔야 돼요. 같은 선에 대지 마세요. 그러면 쇼트 납니다. 예를 들면 접지선에 누전이 되고 있다거나 뭐 그런데 돼버리면 바로 쇼트 벙컵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쓰시고, 저는 이제 5ohm으로 해서 이제 기판을 보여드릴게요. 찍는 거를 조금 더 높으면 좋겠죠, 이게. 그래서 아까 전에 조금 더 높이를 조금 높여볼게요. 박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박스를 제가 올린 다음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더 자세히 보이려나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찍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저항값을 아까도 말했듯이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 자 저항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그것만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469, 470 저항값 나오죠? 나왔으면 됐습니다. 이쪽도 같은 저항이니까 470, 그죠? 나오죠? 근데 만약에 같은 저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이거 읽는 방법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읽는 방법이 예를 들면 470, 예를 들면 보시면 470kΩ이라고 나오죠. 이건 메가옴이고, 자 킬로옴이라고 나오죠. 470kΩ 정도가 되는지, 예를 들면 얘가 뭐 2000kΩ이 나와야 되는데 470kΩ이 나오면 둘 다 나간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자 얘는 990,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긴 애가 또 옆에 하게 돼 있는데 990. 자 이러면 둘 다 정상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자 위에 것도 똑같이 생겼죠. 자 얘도 보니까 990, 987. 자 그대로 나오네요, 그죠? 이 세 가지의 저항은 정상 작동하고 있고, 이 두 가지도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위에 있는 거 볼게요. 992. 자 얘도 괜찮네요. 자 이 밑에 저항 한번 볼게요. 밑에 저항, 네 1190 정도. 이쪽도 요건 한 2000 정도 나오네요. 자 2000 정도 나오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얘가 다이오드라고 했죠. 다이오드를 한번 재볼게요. 다이오드 872kΩ 나오네요. 872. 자 근데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이쪽에 한번 볼게요. 이쪽 편에. 자,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이쪽 편에 보시면 다이오드들 보이죠? 여기 다이오드들이랑 여기 저항한 게 남아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저항을 찍어 볼게요. 자, 이 저항에 보시면 0.3ohm이 나오네요. 그죠? 0.3ohm. 0.3ohm.
그러면 얘가 0.35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0.35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저항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0.35. 다시 한번. 0.4옴, 0.345옴 정도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이오드들 보이시죠? 다이오드도 보이시는데 다이오드도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안 통하죠. 극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바꿔서 자, 다시 찍어 볼게요. 자, 빨간 거를 여기 회색깔 다이오드 안 보시냐? 다이오드 회색깔, 여기 보시면 다이오드 회색깔 보이시죠? 저기에다가 빨간 선을 대야 돼요. 빨간 선. 자, 빨간 선을 대고 다시 찍어보면 까만 선을 대야 돼요. 회색깔에 까만 선을 대고 찍어보니까 자, 554 나옵니다. 553메가옴, 553메가옴 나오죠. 553. 자, 그 옆에 거 또 여기 회색깔에 까만 선 대고 제 보니까 702 나오네. 702. 자, 그 옆에 거는 1092 정도 나옵니다. 자, 그 옆에 거는 1000 정도 나오고요. 또 그 옆에 거는 855 나오네요. 그럼 즉 이 말은 뭐냐면 얘네들은 거의 한 1000 정도 나와야 된다는 애들이죠. 근데 보시면 다시 한번 재볼게요. 553 이렇게 나오면 정상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얘도 볼까요? 회색깔을 검은색으로 대고 868 나오네요. 868.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1000 가까이 나와야 되는 애들인데 여기 첫 번째 라인 D6이라고 있네. 552. 자, 그 다음에 1번, 2번이 조금 위험하네요. 다시 3번을 보시면 3번은 괜찮고요. 4번도 괜찮고요. 마지막 거도 괜찮네요. 요 두 개, 요 첫 번째 요 라인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요거 첫 번째 거. 요 콘덴서도 한번 0.3인지, 근데 여기 주황색 두 개면 제가 알기로는 33의 은색깔이고 금색이면 0.3이 맞을 것 같아요. 얘도 맞는 것 같네요. 요 다이오드 얘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요 다이오드 때문에 신호 하나가 안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교환을 해서 신호가 가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메인보드의 문제는 요 콘덴서 하나랑 요 다이오드 하나, 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요 두 가지가. 그래서 요 두 개를 교체를 해서 정상 작동하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랑 이제 콘덴서 같은 거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메인보드를 어떻게 측정하고 확인하고 테스트기를 어떻게 쓰고 이제 잔량 측정기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도 비전문가다 보니까는 그냥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자 쪽으로 전문가이들은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얼만큼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어디로 전기가 이동을 해야 되고 뭐 AC를 DC로 어떻게 전류를 바꾸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데, 저는 그냥
다 눈대중이고 그냥 느낌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흉내 내는 거죠. 흉내 내는 거라서 제 의견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정확성 있게 뭐 컴퓨터 고치는 사람들은 거의 반 전문가들이고 뭐 엄청난 전문가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부족할지언정 일단은 어떤 식으로 느낌을 살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가 만약에 혹시나 의심이 된다면, 그리고 테스트기를 가지고 계신다면, 또는 이게 잔량 측정기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다면, 구비하고 계신다면, 구비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찍어보고 어떻게 확인해봐야 되는지 전혀 몰랐다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번 저도 초보자이기 때문에 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떤 노하우로 확인하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리스타 곽쌤 채널의 곽봉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